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드릴 말씀도 있고 제가 이제 뉴스를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암호자산 시장이 약간이라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10%, 알트코인 8%,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고 같이 커플링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금은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차후에도 주식시장하고 암호자산 시장은 커플링 장세로 같이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지금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발표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날짜가 있죠. 그게 4월 30일인데 그 이후에도 분명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이 사태가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다. 자, 아직까지 피크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매수 기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컴다운한 상태에서 추세 추종을 지금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016년 초반부터 이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어떤 시장을 지켜보면서 홀딩할 분량은 홀딩하지만 현금 잉여력이 있는 거는 진짜 위급한 상태. 그러니까 직전 전고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고점 이하에 전저점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꺾이고 있는 상태. 지금 모든 것이 공급이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전염병이 있기 전에 실물 경제가 막 이렇게 번성하고 막 이랬을 때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전염병이란 그 프레임을 씌워서 실물 경제가 쇠퇴하고 부동산이든 주식시장 중에도 전통산업이 점진적으로 막 붕괴되는 거에 관해서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저는 표현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빈 공간이 생겨나면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는 암호자산 시장이 그 이 빈 공간, 이 공극이 생긴 거를 분명히 채워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만들어냈고, 가장 중요한 건 서클사가 USDC를 찍어낸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전에 이제 캡처를 해놨던 걸 오늘 보여드리는 건데, 캐나다에 이제 보이저사라고 이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캠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건 서클사에 있는 많은 회원들을 골드만삭스가 일단 만들어냈으니까 서클사에 있는 많은 회원들을 보이저 쪽으로 많이 옮겨놨다. 그거를 보시면서 보이저라는 플랫폼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관찰을 많이 해보시고,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랑 그리고 보이저, 골드만삭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4월달 들어서는 자기네한테 이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들을 맡기면 이자를 이만큼 지급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USDC, USDT, True USD.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변동성이 극히 적은, 달러하고 연동되는 1대1로 패깅돼서, 그리고 밑에 비트코인 4%, BCH 2%, VGX 3%, 대시코인이 3%, 이더리움이 2%, 라이트코인이 2%.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산해서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건 중간에 껴있는 거는 서클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중요한 건 도대체 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암호자산 시장하고. 근데 어떤 그 현금 흐름이
사실은 주식시장 중에도 전통산업 위주보다는 게임 산업이나 플랫폼 어떤 그 기업 위주로 저는 앞으로 되게 많이 태동을 하고 많이 돌아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게임사 중에 여기가 아마 1위일 거예요. 넥슨이라는 이 회사가. 저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게임을 몇 가지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 그 회사가 코빗이라는 데가 있고 비트스탬프가 있어요. 자, 코빗이라는 그 회사의 지분을 82.9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코빗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그게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저희 이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넥슨이라는 이런 게임사가 이런 암호자산 어떤 이 회사를 분명히 이 두 개나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실내로 향후에는 분명히 여기서 거래되는 아이템이나 뭐 어떤 뭐 BP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게임 머니들은 분명히 암호자산하고 분명히 연동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구독자님 중에 나가 XEL이라는 분이 한 가지 이제 본인이 궁금해서 막 이렇게 찾다가 몇 가지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더 스캔이라고 있는데 이더 네임 서비스 락업이라고 여기 써있죠.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실제로 넥슨 코퍼레이션 이더라고 여기 밑에 네모진데 써놨죠. 이미 도메인으로 네임들을 등록을 해놨다. 그걸 이제 보시면서 향후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보시면 아시고, 그렇다고 넥슨 주식을 사자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이 저점에 왔을 때 사셔가지고 카카오라든가, 저는 넥슨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미 이 뉴스도 다 보셨겠지만 KB 국민은행, KB 다그로 가상자산 산업 진출, 여기 보면은 아톰 릭스랩인가 정우현님 있죠. 이더리움의 어떤 그 한국의 이더리움을 알린 어떤 그 첫 번째로 알린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국민은행하고 관련돼 가지고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를 지금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뭐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그래서 어쨌건 상표권 선점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게 3월 27일 날 나왔는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나가 XEL님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그분이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링크만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 KB 닭이라고 여기 써있죠, 똑같이. 자, 그래서 어쨌건 우연은 아니다. 어쨌건 시대의 흐름은, 스트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향후에 앞으로 가격대가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가격대까지 몇 년을 두고 아니면 그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어쨌든 우연적으로 내가 일확천금을 뭐 이렇게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 접시물에 코 박고 막 맨땅에 헤딩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근거가 있고 다 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투자를 하고 뭐 유튜버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TV 보고 누가 말해서 저는 암호자산에 투자한다고 생각 안 해요. 다 근거가 있고 다 각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직전 전고점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650달러, 6,700달러, 6,800달러 이 언저리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후에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4,000불 때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이 아직까지 피크까지 가려면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피크를 넘어서 약간 소강 상태로 점점 들어가긴 시작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미하고 아직까지 유럽이란 그쪽 같은 경우는 피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걸릴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00불 때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가장 중요한 건
$10,000까지 한 9,800달러 위까지 다시 엄청나게 솟구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를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추세 추종을 하시기보다는 좀 그게 낫다라고 이제 한 가지 표현을 또 드리고,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이제 폼플리아오라는 분이 트위터에 이제 이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이 자료가 나왔나 본데, 까만색으로 있는 게 S&P 500 지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90도 각도로 갑자기 치솟았잖아요. 20일 날 전후로 해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지금 변동성으로 봤을 때 암호자산 시장보다 지금 더 극심하게 변동폭이 큰 게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여기서 손실을 보시고 패닉하고 이러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오히려 암호자산 시장보다 변동성이 지금은 더 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암호자산 시장보다 더 떨어지면 더 확실히 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4월 15일까지 미국을 전면적으로 다시 오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시 말 바꾸기를 해가지고 아직까진 위험해, 4월 30일 날 다시 오픈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지사들 있죠. 미국 보면 주가 있죠. 뭐 워싱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 여기 보면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6월 10일 날까지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집에 여러분들 머무르세요. 아직까지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거든요. 자, 그리고 메릴랜드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가 6월 10일 날이에요.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살리고 본인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프로텍팅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고, 각 정부의 각 주의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월 10일 날이다. 저도 이제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하고 같이 암호화폐 장세가 같이 이제 커플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매수하시려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 지금 그래서 막 올라간다고 그래서 야, 이거 나 어떻게, 나 코인 다 잃었는데 다 현금 매도하고,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좀 더 두셔보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4월달 중순 이후에서 5월달 초까지 그때까지 매수 기회가 한번 또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드리고, 중요한 거는 현물 경제가 되게 침체될 거다. 앞으로도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 산업들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거다. 제가 이제 누차 계속 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내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서 이런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1년 전에는 유가가, 브렌트유가 지금 보면 69달러였다. 자, 한 달 전에는 49달러였다. 자, 일주일 전에는 29.29달러다. 자, 오늘은 25.61달러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2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1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아직까지 전염병이 끝나려면 아직까지 멀었다.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또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에서 전쟁을 다시 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쟁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그거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보면은 유엔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 뉴스를 전 세계 매스미디어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엔에서 전 세계 식량 위기에 관해서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식량 위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암호화폐 장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동조화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유엔은 공급망의 자원 부족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실업과 식량난에 직면함에 따라 소매 투자자의 식욕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시판전 거래의 초기 반등에서 반전되어 약간의 하락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엔이 세계 식량 위기를 경고하면서 주식은 또 다른 변동성이 큰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농업 공급망은 인력 부족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고 이커머스가 뭐 워낙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마트나 슈퍼마켓 가면은 지금 계속해서 솔드아웃 된대요. 모든 뭐 깡통, 통조림, 뭐 휴지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뭐 지금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식량과 필수품의 부족은 단일 주식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식욕을 계속 감소시켜 주식시장이 침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야 진짜 끝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식량 부족과 기록적인 실업률이 주식시장 재앙을 초래할 거다. 3월 내내 기관들은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매각을 주도했습니다. CCPM.com이 보도한 바와 같이 JP모건의 전략가가 향후에 3, 4주에 걸쳐 주권부 자금이 1,500달러를 벌인 후 75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다. 자, 아직까지 전부 다 팔지 않았다. 1,500달러를 팔고 거기다가 50%를 더 팔 거다. 이전에 떨어진 거에 25% 그러니까 50%가 더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커플링으로 같이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장세가 동조화돼서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하락이 올 거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된 어떤 그 현금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비트를 사든 뭐 알트를 사든 그러려고 이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가가 20달러 미만으로 추락, 원유의 붕괴가 끝나지 않은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염병 연료 수요 충격이 계속 완화되면서 유가는 18년 내로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 어떤 그 원유의 사용량의 20%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중국은 14%를 사용하고, 일본은 4%, 러시아가 4%, 사우디아라비아가 3%, 브라질이 3%,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3%. 자, 독일이 2%, 캐나다가 2%.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탑 10에 대한 어떤 그 국가들이 전 세계 어떤 그 석유의 사용량이 60%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시기부터 절대로 전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자, 아직까지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20%나 되는 그 석유 사용량을 사용하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직까지 직면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 14%.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도 34%인데, 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조금 전이구나. 오일 같은 경우는 20.17. 네, 그래서 이제 20달러가 붕괴되는 게 머지 않았다. 그 반면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유동성을 풀어서 회사채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서 주식을 어거지로 지금 계속해서 부양을 하고 있는 거지,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 펀더멘탈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떤 상승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골드하고 실버는 디커플링 상태로 1622달러, 그리고 실버는 14달러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야. 안전자산이니까 난 금을 사야 돼. 비트코인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뭐 세력들이나 아니면 뭐 영란은행 아니면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은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조화돼서 전 세계가 누르고 있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뭐 어떤 분들은 금은값이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그건 판단이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뉴스인데, 지금 뭐 중국에서 CBDC를 올해 상용화하기 위해서 뭐 준비해서 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보셨을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뉴스를 읽어봤는데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아니니까 6월달 정도 되겠네요. 그때쯤이면은 CBDC를 사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디지털 화폐를 이제 찍어내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근데 뭐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의 견해가 틀리겠지만 CBDC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내가 투자한 암호자산이 과연 오를까? 괜히 암호자산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암호자산 생태계나 암호자산 그 거래소에 많은 어떤 그 거대 자본들이 이미 투자를 진행했고 거기하고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그 자본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걱정하시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오를까 그거에 관해서 코인을 못 갖고 있는 거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CBDC를 국가에서 주도해서 이걸 찍어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것도 제도권 수용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동질화돼서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CBDC를 찍어내면 결국 그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이 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자산의 유동성 공급하는 어떤 그 연료 공급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제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은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서 많은 돈들을 이미 거기다 이제 투입을 해놨는데 갑자기 막 이게 꺼지고 막 사라질까요? 저는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그 판단에 뭐 어떤 그런 거를 이미 마음의 결정을 2016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저의 어떤 뭐 그런 이 암호자산 시장의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거에 관한 그런 거는 변함은 없어요.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뚜렷하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도 매수 기회를 4월달 중순까지는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하거든요. 홀딩하고 있는 거는 물론 뭐 그냥 냅두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너무 뭐 걱정들 마세요. 지금 이런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앞으로 자산시장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들을 다 가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